네, 또 반도체 뜨겁죠. 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애플도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하드웨어들 갖추고 들어가야 되겠죠. 뭐 현대차랑 오늘 협업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뜨거웠는데 자, 그 근간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IT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문가 있죠. 금요일에 남자.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죠? 그 연말에 좀 쉬었습니다. 네, 연말에 유튜브는 열심히 촬영했고요. 2주 만에. 아, 유튜브도 네. 요즘 하시죠? 네네. 요즘 아이템이라고. 네. 아이템. 네, 아이템. 아이템. 네. 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죠. 저희 매경제 예, TV 거. 39금을 이제 열심히 잘 배워서. 아닙니다. 자, 요즘 뭐 언급하셨던 IT 워낙 뜨거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또 이즈미디어가 최근에 네네, 최근에 있었고, 많이 올랐습니다. KNJ. 네네, KNJ, 옵트론텍. 네네. 다 그거를 뭐 네. 물론 네 종목 내 종목 저건 내 종목이에요라고 뭐 마이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영수 대표가 조곤조곤하게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상당히 좋아요. 저희가 이제 보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이렇게는 못 치고 들어가지만 하여튼 관심 많습니다. 오늘도 단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아,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 가져왔습니다. 네. 이름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네네, 맞습니다. 제우스고요. 50년 된 이제 업력을 가진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50년이나 됐어요? 네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네. 50년 됐고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특히나 이제 세정 장비 중에서 습식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습식 세정. 네네. 보통 이제 세정은 습식하고 건식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습식에서 건식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EUV나 이제 차세대 후공정 X큐브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네, 이제 이게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나 이런 것들을 세게 고온의 열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해요. 네, EUV라는 노광은 많이 완전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따라주는 기술들 있잖아요. 펠리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소재들이나 그런 기술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세대 공정 TSV 공정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우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레포트나 보면은 네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네네. 세정 장비 물론 많이 미세화하기 때문에. 네. 계속 닦아내야 된다라는 건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공정상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닦아내야 되고 그렇죠? 뭐 많이 닦읍시다. 일단 뭐 반도체 세정 장비가 한 60% 정도 되고요. 60%. 이 회사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CD 태양광 패널 이런 쪽 사업을 이제 턴키로 수주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사업도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이 되고요. 태양전지. 네네, 태양전지 이제 태양광 사업 이런 쪽을 이제 공장을 지어서 통으로 이제 이렇게 파는 거죠. 네. 이제 턴키라고 그러고 이제 FA 자동화 설비, 이제 다관절 로봇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진공 이런 펌프 같은 것도 이제 해외에서 가져와서 모디파이해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 밸브, 산업용 밸브 이런 것들도 이제 슬러리나 슬러지 같은 이런 그리고 액상 수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라고 해야 되나 이걸? 스크러버는 이제 이런 공기 정화 쪽이고요. 네, 이런 이제 산업용 밸브들이 앞으로 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쪽도 이제 한 매출의 5에서 10% 정도. 밸브.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액상 수소도요? 네네, 액상 수소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 네네. 이제 수소라는 게 이게 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해서 이런 통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보통 운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액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 기술입니다. 운송하는 기술인데요. 네. 그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뭐 잘못 얘기하면은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본업이 뭐야 이렇게 하겠는데 본업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장비들인가요? 세정 기술이고 세정 쪽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세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낮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정업체들 보면 주가 많이 날아가죠. 뭐 미코라든지 미코. 네네. 뭐 이제 코미코 뭐 이런 회사들도 막 세정 관련 업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정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물로 씻어내거나 알코올로 닦아내거나 에어로졸 같은 걸로 뿌려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TSV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구멍 뚫으면 파티클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많이 우리가 나오는데, 네. 못 박을 때 벽에다가 네네. 보면 드릴링하면 막 그렇죠.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무슨 14나노 이런 데다 구멍 뚫는 거하고 5나노, 7나노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정도 요즘에는 초임계 유체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있는 것들이고요. 네. 옛날에는 그리고 뭐 이런 그 습식 세정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1에서 2 옹스트롱 단위 정도는 그냥 깎아내도 됐어요. 회로를. 네. 깎아내도 이게 두껍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방막이고 ALD 원자층으로 증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깎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 네네. 시술할 때 보면은 네네. 레이저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야지. 그렇죠. 깊게 들어가 버리면 진피층을 깎아내 맞습니다. 버리면 네네. 흉터가 이게 그렇죠. 이제 상처가 났듯이. 그 표피가 굉장히 얇아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두꺼워서 조금 이제 적당히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내도 됐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로를 망가뜨려 그래서 버리기 되게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네. QDR이라고 해서 퀵 드레인 린스 뭐 이렇게 빨리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아. 케미컬이나 화공약품 같은 것들을 그렇죠. 파티클 같은 걸 빨리 없애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네. 공정이 계속 오는데 네. 여기서 늦어지면 안 되지. 네네. 적칭되니까. 맞습니다. 뭐 포장하는 거 보면 네네, 뭐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업체 간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잘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은 어떤 차세대 공정 시장을 장악하고 기술이 뒤처지는 회사들은 굉장히 저보가 가치의 어떤 세정 이런 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정도 이제 약간 좀 스터디가 필요해요.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네. 화면에는 계속 그 세정 이외의 것들, 네네. 막 다관절 로봇, 네네. 뭐 진공 펌프, 플러그 밸브, 액상 수소 이렇게 다 나갔어요.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보죠. 삼성전자의 차세대 패키징 기술, 네. 엑스큐브라는 게 있나요? 이게 네. 뭡니까? 우리 그 챙커님하고 방송 열심히 챙겨 보셨다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을 키운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예, 차세대 공정을 키우고 있는데 전공정 쪽에서는 EUV가 제일 중요합니다. EUV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공정의 후공정 기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X큐브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TSMC에 삼성이 왜 밀렸냐? 네. 전공정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후공정에서 밀렸습니다. 팬아웃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 때문에 애플의 AP 물량을 다 뺏긴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팬아웃 PLP라는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기술을 가져왔는데 약간 늦은 거죠, 시간은. 그래서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X큐브입니다. X큐브고 TSMC도 이런 걸 비슷한 걸 내놓죠. SOIC라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네. X큐브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그 AI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네네. 하죠. AI 반도체, AI의 가장 좋은 반도체가 뭘까?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PNM, 그러니까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라는 게 지금의 어떤 기술 수준인 거고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는 거는 프로세스하고 저장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뉴런이라고 네, 하는.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을 어떻게 오늘 좀 내용 어려운데요. 아니, 너무 들어. 네네.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람 뇌하고 구조가 비슷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PIM으로 가서 그 다음은 컴퓨팅 인 메모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일체화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AP하고 SRAM이라는 캐시 메모리를 TSV로 구멍을 뚫어서 서로 붙여놓은 겁니다. 네. 기존에는 옆으로 평평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일차원적인 거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기술인데 그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겠죠. 네. 이거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가는 위로 거예요. 덮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위에 올려서 TSV로 구멍을 뚫어서 회로끼리 연결을 시키는 그래서 건데요. 큐브라는 용어를 네네, 쓰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큐브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IO 수가 굉장히 늘어야겠죠. 네. 프로세서 그 수가 많아지기 인풋, 때문에 아웃풋, 네네, 단자. 맞습니다. 단자 수를 늘려야 되고 그게 이제 그 X큐브의 핵심인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파티클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나네. 그리고 케미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려면 이제 우리 제우스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럼 제우스의 세정 장비라는 거는 싱글 타입이 있고 배치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싱글 어떤 타입이 의미죠? 싱글 타입이라는 건 웨이퍼 한 장씩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건데 네. 배치 타입이라는 거는 25장.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툭 담가서 이제 씻어내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는 이게 배치 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뜻 어려워요. 들어도 네. 오나노, 여러 장을 그렇죠. 같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일일이 그렇죠. 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죠. 미세하게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5나노, 7나노는 굉장히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구멍까지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배치 타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술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싱글 타입으로 깔면 장비를 얼마나 깔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드 타입도 굉장히 길거든요. 옛날에는 빨리빨리 씻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굉장히 이 회로를 안 다치게 하려고 잘 씻어야 되니까 그걸 많이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서 EUV 공정 쪽에서 많이 나오면 이거를 후공정 쪽을 X큐브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X큐브가 수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제우스의 어떤 세정 장비 싱글 타입으로 굉장히 깔아야 됩니다. 당분간은. 언뜻 들으면은 좀 개념은 다른데 디바이스 ENG 주가가 거의 뭐 하늘나라로 네네, 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EUV 광정 그렇죠. 세정이고 거기에 또 이제 훅이라고 하는 웨이퍼 네네, 그렇죠. 세정. 이게 웨이퍼를 이렇게 톡 들어서 이렇게 위로 천장을 이렇게 쭉쭉 그렇죠, 가져갈 때. 옮기는 건 그 푸업인데 그게 거기에 나오는 파티클조차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정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참 이 반도체 어려워요.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게 반도체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쓰이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사 보셨겠지만 파운드리 반도체는 뭐 지금 줄 서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죠. 뭐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정도로 주문을 넣으면은 특히나 안 EUV 나오잖아요. 공정은 네.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데 첨단 공정 이쪽은 줄 서는 업체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네. 또 뭐 요즘 CES 보면은 이 벤스라는 차가 이제 그 또 뭐 내놨는데 AI를 적용한 그 콕핏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좌석처럼.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또 디스플레이 그렇죠. 하면 다 그것도 다 센터페시아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 그렇죠. 그죠? 주문형 반도체. 이제 반도체 덩어리예요. 맞아요. 예, 옛날에 그냥 단순 제어만 하는 반도체였는데 이제는 센싱하고 프로세싱하는 반도체들이 자율주행차에 그렇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애플이 또 현대차랑 또 자동차 만든다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반도체 덩어리일 텐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애플이라도 초판을 한번 던져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차 정도의 어떤 기술이면. 알았어요. 자, 오늘 제우스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그러면 같이 가는데 네. 뭐 삼성전자의 엑스큐브 관련 제우스의 수혜 네. 이거는 그러면 뭐 아까 다 했나요? 네네. 이제 뭐- 싱글 타입.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제우스가 지금 TSV 쪽 세정으로는 상용화에 제일 가까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SV라는 세정, TSV 세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리퀴드 자체도 그 어떤 쓰는 화공약품도 달라져야 되고 그게 맞게 또 어떤 미세한 컨트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 사실 일본 회사 빼고는 별로 없는데 네. 굉장히 이제 JET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기술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일본 회사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정 끝. 네. 다관절 로봇. 네. 뭡니까, 다관절 이거?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고용 얘기 저번에 네네, 한번 그렇죠. 하셨죠. 고용이 이제 네. 미세한 마이크로 로봇. 네네 맞습니다. 이게 로봇이라는 게 딱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우리 현대차 같은 거 이렇게 로봇 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다관절 로봇이에요. 이렇게 네. 제조할 때 쓰이는 거. 그리고 고용 같은 회사는 이런 비전계,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장 가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 계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게 이제 비전계 쪽인데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그 제우스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 쪽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수직 다관절 로봇 쪽인데 이게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랑 화낙 되게 유명하죠. 파낙 그리고 야스카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그 제우스에서 개발한 제로라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 이미 상용화돼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델타, 스카라라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이 이제 전자 부품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식음료, 화장품 같은 데도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린 뉴딜 정책 수혜. 네. 이 부분 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양광 그 어떤 모듈을 세계 최대 태양 패널 업체에다가 네. 턴키로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레퍼런스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국내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수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액화 어떤 수소 액화 저장 기술 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산업용 밸브뿐만 아니라 어떤 머티리얼을 다루는 기술 요소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이 굉장히 뻗어갈 여지들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사명 제우스에 네. 걸맞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네. 가지고 있네요. 여기 그 대표이사님 이종호 대표님이 네.
로봇 산업협회 임원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어떤 이게 단순한 수준의 어떤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굉장히 고급 연구진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네, 자, 현재 주가를 네. 뭐 이영수 대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네네. 건지. 주가가 좀 오르긴 한 것 같고 언뜻 네. 보기에는. 이게 사실 제가 빨리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이 차트가 막 수직으로 솟아 있는데 못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분기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500억에 적자 77억을 냈어요. 실적 별로 안 네네. 좋네. 그런데 2분기에 어떻게 되냐면 1,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50억 나왔습니다. 146억 나왔어요. 기복이 이렇게 네. 심해요. 그리고 3분기가 네. 한 1,000억 초반에 70억 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치면 지금 한 150억, 139억,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작년 전반 4분기로 해도 그래도 한 100억 후반대, 네. 180억, 190억, 2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2,700억, 2,800억 오늘 좀 올라서 2,800억 정도인데요. 그러네요. 네네.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되는 지금 제가 쭉 앞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이 좀 잘 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에 한 분기에 1,000억 매출은 해요. 4,000억 정도는 매출이 나오고 네, 여기서 연간으로. 그리고 이익이 15%는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피 굉장히 마진이 15%. 네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드렸습니다. 네. 사실 2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네, 추적해 봅시다 계속. 네네. 네. 어디로 계속. 그리스 신화를 이뤄낼지. 네네, 제우스 좋은 회사입니다. 제우스 이름이 왜 제우스인지 그건 궁금한데. 네네,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대표님 한번 모셔가지고 그럽시다. 물어보고. 네. 네. 자, 잘 들었고요. 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